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목회 수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짱짱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아직도 6.25라는 남북 분쟁의 흔적이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좌우가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 종전국도 아닌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휴전국이다. 시도 때도 없이 북의 김정은 놈은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쏘아 올리고 때로는 국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질 같으면 뛰쳐나가 두들겨 패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맞대응하여 집체만한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완전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판이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척 안정된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이만큼 치안이며 범죄가 적은 나라도 드물다. 그러나 엄연히 전쟁이 잠시 중단돼 휴전선이 그려져 있는 나라다. 사실상에 싸워야 하는 원수가 있고 상대가 있는 교전국가이기도 하다. 이 모두를 심각하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의욕이 확 꺾이는 일이다. 해방 후 좌우 분열이 극심하여 죽이고 죽는 일이 잦았다. 전쟁 후에는 남에 잔류하였던 빨갱이들이 준동하여 여수 순천 폭동 사건을 일으켰고 멀리 제주도에서도 대구에서도 거창에서도 피를 흘리는 좌우 대결이 극심하였다. 심지어 아직도 그 상황이 여전하다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제주도든 또 다른 지역이든 당시 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그 추모식도 분위기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질 정도이다. 세계사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는 그 자취를 발견하기 어려워졌다지만 한반도의 7천만 동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민족의 성지 백두산이 휴화산이고 남쪽의 백록담이 휴화산이듯이 한반도의 정치 상태가 그렇다. 1. 아주 우리나라가 이대로 멀쩡할런지 정체성이 걱정되고 국가의 존립에 위기를 느낀다면 지나친 걱정일까? 남로당의 박헌영괴가 남북전쟁 당시 눈알이 벌겋도록 그런 그 후예들이 살아있고 이후에 민주 계열들이 각자 도생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전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기본적으로 우파는 덜 가난하고 또 더 배워서인지 보다 덜 투정적이고 보다 소극적이고 가진 것을 조용히 할 수만 있으면 용히 지키려고 하는 편이다. 반면에 좌파는 죽기 살기다. 하시라도 뒤집어 엎으려 한다. 실제 죽기 살기로 결판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거짓말과 마타도어, 상황 조작과 변이는 좌파 게릴라들의 전략 전술이다. 공산 치하에서 자식이 아비 잡아가고 아비가 아내를 자식을 당에 신고하여 잡아간다더니 이들에게 거짓말은 공산 전체주의를 향한 전술일 뿐 도덕성 같은 것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경기도 부지사 경력의 사람이 대검찰청이 술판을 벌려져 준수를 유도했다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말이면 다 말인가를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하나 그럴 겨를도 없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또 검찰이 그런 못된 짓을 했구나 하는 잔상만 남아있는 격이다. 교도관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변호사, 경비원
등등 눈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막 우긴다. 조국 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상당수가 전과자, 범죄 혐의자, 실형 선고를 받은 자다. 곧 3심 선고가 나면 언제든지 당선이 취소되고 감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도둑놈이, 강도가, 살인자가 큰 몽둥이 들고 저기 뒤에서 저놈 잡으라 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격이다. 주인은 어리둥절한다. 살며 바쁘게 종종을 걸어가는 시민들은 일의 전후좌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이를 대강이라도 아는 사람들만 고심에 고심을 되풀이한다. 이틀 동안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며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다. 대학병원에는 지금도 의료 분쟁이 난리로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말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나 할까, 재미있다고나 할까, 배운 사람, 책가방, 끈이 짧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것을 알았다.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 간병사, 행정직원, 간호사, 전공의, 의사, 교수 순이다. 교수는 거의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별 볼 일 없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거나 주의가 없는 이들은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하지만 좀 교양이 있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하도 시끄러워 나는 야단을 치고 싶을 정도였다. 완전 빈깡통이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정체를 덜추어 한다. 진리는 중간지대가 아니라 생각한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흑과 백이 분명하듯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참을 뒤로 한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이막이 다시 벌어졌다. 당대표라는 이와 중진들이 앞장서서 순진한 시민들의 마음을 휘저놓다. 이렇게 왜곡이 되면 영반 나쁜 놈들이 이기는 세상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잠시는 거짓이 참을 이기나 결국은 참이 드러나고 역사는 밝음을 회복한다. 지난 주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지만 이 백성들이 어리석을수록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꾹꾹 참으신다는, 그러다가 폭발하신다는 의미다. 마침내 진실은 드러나고 만다. 그게 진리다. 그 사이 역사는 왜곡되어 엄청난 고생을 한다. 이 아무개라는 소문난 사범은 좋은 화려한 위치를 많이 지낸 정치인이다. 난 그렇게 똑똑하고 사악한 놈이 끝내 잡혀가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놈이 진짜 똑똑한 놈이었다면 젊은 날 변호사로서 전과를 면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그도 죗값을 치러야 했다. 무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이 1심, 2심 실형을 피하고 풀려났을 것이나 그 역시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 근본 어리석은 시민들이 이들 모두를 어원으로 뽑았지만 이로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중 어리석은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저는
30대 초반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난지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명문대학 학생들과 함께 한동안, 저희 교회가 한동안 그 사역을 난지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는 난지도 쓰레기장에 쳐넣어 버릴 놈이 숱하다. 난지도는 원래 서울시의 소각장이었다. 게헨나라는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는 소각장, 불못, 곧 지옥이라는 말이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놈들이 무수히 많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목회 수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향후는 가능하면 안 빠지고 제 건강을 수술해 가면서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